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 노래 멘토 K액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배우의 화술, 연기의 화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접속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속어라고 들어봤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접속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속어라고 하는데 이 접속어가 하는 기능이 말과 말을 연결시켜주는 기능,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상통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사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접속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접속어 해줘야 되는 어떤 역할들, 이걸 무시하고 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접속어에는 이게 이제 순접이 있고 역접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속어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접속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접속어에 해당하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접속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보다 말을 할 때 이 접속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문장을 정리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어떤 다른 맥락을 이어주거나 어떤 문장의 흐름을 바꿀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접속어를 이용해서 문장의 흐름을 꺾어주기도 하고 문장의 흐름을 이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조건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대사로 써있으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읽어나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순접에 관계 있는 접속어, 앞뒤의 관계가 엇갈리거나 상반되지 않고 순순히 이어지도록 하는 이제 접속어가 있죠. 대표적인 거로 그리고, 더구나, 게다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 그러하니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넌 이뻐. 그리고 착해. 즉 이쁜데 착하다는 말까지 하는 거죠. 이어주는 말입니다. 순접이라고 하죠. 순순하게 이어준다. 순조롭게 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접이란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넌 내일 1시까지 와. 그리고 넌 내일 2시까지 와. 그리고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면서 비슷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리고를 쓰죠. 그리고 넌 똑똑해. 그래서 잘 될 거야. 여기서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접의 역할을 하죠. 순순히 이어주는 역할. 어떤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도 하는데 순순히 이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똑똑해. 그래서 잘 될 거야. 똑똑하니까 잘 될 거다.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도 하지만 순순히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넌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넌 망할 거야. 너는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여기서 이제 그런 데는 역접이죠. 좀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과 다르게 그런 데는 꺾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넌 망할 거야. 여기서의 그래서는 순접이죠. 즉 너는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똑똑하지만 노력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접속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고 내 생각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화술들을 씁니다. 그래서 대사에는 작가가 그 대사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접속어를 통해서 이 인물이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흐름, 인물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장의 흐름, 이것들을 이런 접속어를 통해서 꺾어주고 이어주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써있는 문장을 갖고 내가 내 말처럼 하려면 이 접속어를 정말로 잘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런 접속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넌 똑똑해. 그런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말이 돼요? 넌 똑똑해. 그런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말이 안 되죠. 즉, 넌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지금 다시 제가 읽은 걸 보면 넌 똑똑해. 그런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와는 다르게 문장을 꺾어주고 이어주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죠. 너는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넌 망할 거야. 넌 똑똑해.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이런 것처럼 이 접속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읽기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말에 가깝게끔 살아있는 말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역적 관계의 접속어를 이제 보자면 앞뒤의 관계가 상반되거나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어주는 접속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다만, 허나, 반대로, 단, 대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네가 착하긴 하지. 하지만 넌 너무 덜렁대.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앞에는 되게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성격들,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앞에는 칭찬을 하고 뒤에는 뒤집어서 비판을 하죠. 네가 착하긴 하지. 하지만 넌 너무 덜렁대. 네가 이쁘긴 하지. 하지만 넌 싸가지가 없어. 네가 이쁘긴 하지. 그래도 연예인급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역적, 앞에 오는 문장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서 반전을 일으켜서 반대되는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어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접속어 하나 붙이고 뒤에 반대되는 말을 하나 하면은 앞에는 다 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넌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뭐하고 이렇게 쭉 칭찬을 나열을 했어요. 근데 넌 싸가지가 없어. 이래버리면 앞에 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그런데 다음에는 넌 싸가지가 없어 라는 말 하나로 이 친구의 앞에 모든 장점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다음으로는 인과관계의 접속어. 그러니까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도록 쓰는 접속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그래서를 썼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러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어를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접속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넌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인과관계죠.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넌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넌 죽으라고 공부했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원인과 결과. 즉 네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근데 왜 결과가 안 좋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는 그래서가 이제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는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넌 연습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넌 연습을 안 해. 그러므로 넌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접속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넌 연기가 별로야. 왜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버릇이 있어. 그러다가는 감옥 갈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그런 접속어 역할을 하는 거죠. 넌 나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접속어를 저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아, 접속어를 통해서 저렇게 말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게 대사가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읽으냐면 넌 연습을 안 해. 그렇게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넌 연기가 별로야. 왜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넌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는 버릇이 있어. 그러다가는 감옥 갈 거야. 넌 나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읊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이 말이 앞말과 뒷말에 어떤 맥락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이 접속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이 접속어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 이 접속어의 어떤 강조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접의 접속어들을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같은 순접의 접속어로 읽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다 보면 말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접속어를 정확하게 내가 구분해서 읽어주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네. 오늘은 이런 접속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 때 이 접속어 순접이냐 역접이냐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냐 첨가관계의 접속어냐 대등 병렬 관계의 접속어냐 예시관계의 접속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꺾이고 바뀌니까 잘 참고를 해서 연습들을 하길 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환관계의 접속어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죠. 앞에 문장이나 문단에 대해서 뒤에 오는 내용이 다르게 연결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다음으로 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관계 접속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첨가관계 앞에 문장에 내가 뭔가 내용을 첨가를 해서 보충을 할 때 쓰는 접속어.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리고 또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더구나 게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어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대등 병렬 관계 접속어. 단어나 구 아니면 문장이나 문단 사이에서 앞뒤의 내용을 같은 자격 있는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그런 접속어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또는 혹은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넌 내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공부하고 있어 또는 숙제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개 비슷한 문장을 갖다가 병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병렬 관계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접속어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원 요약 관계의 접속어 예를 들면 뭐 각설하고 바꾸어 말하면 다시 생각해보면 즉 결국 요컨대 요약하자면 말하자면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접속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많은 접속어가 들어가고 있네. 그리고 그 접속어를 통해서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뭐 예시관계의 접속어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예컨대 예를 들자면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 화술, 연기 화술 잘하는 방법.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접속어를 잘 처리해야 된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접속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에 충실하게끔 접속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실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